예, 시간이 돼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conditional probability를 정의를 했고요. 근데 제가 강조를 한 게 이 conditional probability를 계산할 때 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conditional probability의 직관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셔서 계산을 하는 게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typically 그 conditional probability는 요거 계산할 때 쓰입니다. A intersection B 요 확률을 계산할 때 이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거 계산을 할 적에 이 정의를 이용을 하면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요 조건부 확률 계산을 할 적에는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체인룰 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관련돼서 그 디어 헌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러시안 룰렛 버전 1하고 버전 2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 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베이스 룰은 기본적으로 요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요거를 바꿔치기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오더를 바꿔주면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요 correction term을 곱해주고 나눠주면 같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example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row라는 거는 별거 아니고 그냥 요 A라는 이벤트를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요거를 몇 가지 disjoint case로 쪼개서 그게 divide step이고요. conquer step은 요 small piece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 small piece의 확률은 typically chain rule을 써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로스 책에서 베이스 룰이라고 할 적에는 처음에 베이스 룰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룰을 써서 요 밑에 바닥을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를 합니다. 오늘 example을 볼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요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는 요건데, 그러니까 B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건데, 요거 자체도 probability measure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measure가 만족하는 성질 7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다가 요 컨디셔닝을 요걸 붙여도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1, 2, 3번은 그 확률의 액시움 1, 2, 3인데 거기에 요 뒤에 컨디셔닝이 이렇게 붙어도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measure 액시움 1, 2, 3부터 4, 5, 6, 7을 뽑아냈었는데 7번은 우리 증명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증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conditional probability도 요 액션 1, 2, 3를 만족하기 때문에 4, 5, 6, 7도 다 만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이 확률이 만족하는 성질 1, 2, 3, 4, 5, 6, 7이 다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몇 개 example들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허영만의 타짜에 나오는 conditional probability example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타짜의 수학이라는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맨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책으로 정리하겠다 해서 정리한 책이 요 타짜의 수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conditional probability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카드 족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카드 족보를 조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설명할 조건부 확률 관련된 허용만의 타짜에 나오는 그 케이스를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먼저 카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쭉 봅시다. 이거 봤던 거니까, 제일 족보 중에 제일 낮은 건 노페어고요. 그래서 노페어고, 그 다음에 원페어는 페어가 하나 있으면 원페어라고 그랬죠. 여기 K가 2장 들어있으니까 원페어고,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했던 거군요. 예. 오케이. 그 카드 게임 하는 거는 여기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인데요. 이제 보시죠. 처음에 카드를 딜러가 석장을 줍니다. 석장을 히든으로 주는데 지금 요 경우에는 딜러가 석장의 카드를 히든으로 주고요. 그 플레이어가 그 받은 석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까먹었는데 박태인 것 같은데, 박태라는 애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처음에 카드 석장을 받았는데 7이 석장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요 석장의 7 중에서 한 장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트 7하고 다이아 7하고 요거 7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처음에 석장을 받았는데 그게 다 7이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오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의 카드를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배팅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한 장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팅을 받던가 아니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하트 8이 들어왔고 스페이드 8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구 타이틀이라는 거는 5장 받았는데 지금 집이 됐습니다. 여기 히든 2장이 7이고요. 여기 처음에 7이 석장 들어왔는데 그 중에 다이아몬드 7을 박태가 초이스를 해서 열은 거고요. 그러면 요 2장은 7이 2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8이고 그 다음에 8이 들어와서 지금 5개를 받았는데 풀하우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구 타이틀이라는 건 5개 받았는데 집이 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한 장, 이제 이 새로운 카드를 받기 전에 사람들이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를 보시면 플레이어들의 카드를 보시죠.
이 사람이 정태라는 사람이고요. 그 아까 봤던 그 박태하고 정태하고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인가 대학교 동창인가 그런데 친구였는데 이제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카드 게임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정태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까 사람은 박태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게스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 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시간이 하도 오래 지나서. 사담 후세인하고 아시나? 예, 사담 후세인을 벤치마킹해서 그린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은 후세인입니다. 그 허영만 씨 만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로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 포커 게임에서는 자신의 카드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카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 카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방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후세인 카드를 보죠. 후세인 카드는 보면 에이스 원페어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박태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박태는 세븐집입니다. 그러니까 풀하우스인데 그 트리플 세 개의 숫자 세 개의 그 공통된 그 랭크가 7입니다. 그래서 7집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를 들어서 후세인이 에이스 집을 잡으면은 박태는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태 입장에서 후세인의 카드를 보면 에이스를 그러니까 아집이라고 그러는데 에이스가 석장 들어가는 집이 이제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박태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나머지 카드들은 7집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요 후세인의 카드를 보면 이제 박태 입장에서 보면 후세인이 에이스 집을 잡을 건가 아닐 건가 그거를 좀 눈여겨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태의 카드를 보면 스트레이트 개연성도 있고 플러시 개연성도 있고, 그런데 스트레이트나 플러시나 다 집 밑이에요. 그러니까 박태 입장에서는 스트레이트나 정태가 스트레이트나 플러시를 가지면 박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태가 따라오면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스트레이트 플러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카드가 스트레이트면서 동시에 플러시일 개연성. 따라서 이제 박태 입장에서 보면 후세인의 카드에서 아집이 나올 건가 아닐 건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태 카드에서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뜰 건가 아닐 건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팅을 했고요. 배팅을 했고 박태, 정태, 후세인 다 살아남았고요. 이제 히든 카드 여섯 번째 카드가 오는데 후세인 카드에 요게 떨어졌고 정태 카드에는 요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는 뭐 땅 카드가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걸 보시죠. 이제 후세인의 카드를 보면 보시죠. 후세인의 카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태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정태 카드가 제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이 정태 카드에서는 그 박태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뜰 건가 안 뜰 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에이스가 여기 떨어졌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1, 2, 3, 4가 됐어요. 그러면 필요한 게 무슨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정태가 필요한 카드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되려면 정태가 필요한 카드가 뭐예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이아몬드 5가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 5가 필요해요. 근데 다이아몬드 5는 후세인한테 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태 카드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후세인이 이 다이아몬드 5를 가져갔기 때문에 정태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정태는 박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박태 입장에서는 이제 정태는 관심 받기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플러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카드 때문에 이제 정태는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세인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후세인의 카드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아집이 될 건가 아닌가예요. 에이스를 석 장 가지고서 집이 될 건가 아닌가인데 요 게임 와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클로바 에이스를 오픈 카드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바 에이스는 이제 없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오픈 카드로 클로바 에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클로바 에이스는 이제 후세인은 가질 수 없는 카드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이아몬드 에이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에이스는 없어요. 후세인이 받는 카드에서는 에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이스가 넉 장인데 후세인이 2장 가지고 있고요. 정태가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애가 클로바 에이스를 가지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인도 그러니까 아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어디다 써놨는데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박태는 7집이고요. 박태는 7집이고 정태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될 수가 없고요. 후세인은 아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배팅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배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후세인이
봅시다. 어떻게 배팅을 했냐면 처음에 여기 후세인이 50만을 배팅을 했고요. 여기서 유닛은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처음에 후세인이 5억을 한국 돈으로 치면 5억을 배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세인이 5억을 배팅을 했고요. 장태가 5억을 받고 그 다음에 10억을 더 배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후세인이 5억 배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5억을 배팅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5억 받고 10억을 더 배팅을 했어요. 5억, 장태가 5억 받고 10억을 배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박태가 5억 받고 10억 받고 30억을 더 배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후세인이 올인을 한 겁니다. 있는 돈 다. 그래서 이제 장태는 이제 죽었고요. 그러니까 장태는 이번 배팅에서 그냥 배팅을 그냥 15억만 배팅하고 그 배팅 금액은 날린 겁니다. 그래서 장태는 죽었고요. 이제 박태는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얘가 후세인이 올인을 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집은 날라갔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개연성이 있는 게 뭐냐면 스페이드 1, 2, 3, 4, 5가 아직 살아있어요. 스페이드 1, 2, 3, 4, 5.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플러시죠. 그래서 이제 박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플러시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뜰 확률은 6만 분의 1. 동의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지금 박태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후세인이 이제 스티플 이제 한 장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스티플이 뜰 확률이 박태가 6만 분의 1 딱 그렇게 했는데 요 말에 동의를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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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네요. 예. 예. 지금 여기서 스티플이 뜰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확률이냐면 7장의 카드를 받았을 때 거기서 스티플이 뜰 확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랜덤하게 셔플된 덱에서 7장의 카드를 받아서 그게 스티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카드가 오픈이 돼 있고, 이제 후세인이 받을 카드는 한 장만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후세인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되려면 이제 박태는 워스트 케이스 아날리시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후세인이 올인을 했기 때문에 후세인이 노리는 거는 지금 스트레이트 플러시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스페이드 1, 2, 3, 4, 5 중에 여기 히든이 2장 들어있는데 히든 2장이 1, 2, 3, 4, 5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후세인이 노리는 거는 한 장의 엑스트라 카드입니다. 그러면 한 장의 카드가 도대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될 개연성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버빌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생각을 해보죠. 지금부터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박태가 있고요, 정태가 있고 후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엑스트라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면 후세인의 박태도 그렇고 여기 오픈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히든 카드는 모르고요. 여기 죽은 사람들도 뭐 오픈 카드가 몇 개 있다가 죽었죠. 그러면 52장의 카드 중에서 내가 아는 거는 52장의 카드 중에서 내가 아는 거는 후세인의 오픈 카드 석 장이 지금 깔려 있나요? 넉 장이 깔려 있나요? 넉 장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박태 입장에서 아는 거는 후세인의 오픈 카드 넉 장 하고요. 정태가 오픈 카드 넉 장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카드 6장을 알아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오픈 카드를 알아요. 52장의 카드 중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후세인의 오픈 카드도 알고 프랙티컬리 후세인의 히든도 아는 겁니다. 히든 2장도. 왜냐하면 후세인이 지금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요게 스페이드 2, 3, 4 중에 카드 2장일 거라는 거는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만큼의 카드를 알고요. 모르는 카드는 52장 중에서 나머지 카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모르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후세인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52장의 카드 중에서 요거를 빼니까 20 몇 장 남은 것 같던데,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건이 없을 경우에 스티플이 뜰 확률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후세인이 스티플을 가져갈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요 계산, 지금 박태가 모르는 카드는 30장이에요. 오케이? 좀 전에 그 로직으로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후세인의 6장의 카드는 아는 거고, 정태의 오픈 카드 넉 장 아는 거고, 내 카드 6장 알고요. 죽은 사람 오픈 카드 몇 개인지
만화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를 했더니 박태가 모르는 카드가 30장이에요. 그 30장의 카드 중에서 후세인이 원하는 카드는 한 장이고요. 따라서 여기 지금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노테이션을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 자우지간 요 상황에서 요거 정확하네요. 후세인이 받을 카드는 30개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후세인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가질 확률은 6만 분의 1이 아니고 3.3%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 여기 그 주옥 같은 명대사를 한번 읽어 봅시다. 6만 분의 1이라는 거는 카드를 돌리기 전에 확률이다. 그 52장의 카드 중에서 7장의 카드를 받았을 때 그게 스트레이트 플러시일 확률이 6만 분의 1이라는 거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후세인이 한 장을 더 받았을 때 그게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될 확률이 6만 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배된 카드가 28장이고 남은 카드는 24장이 있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인포메이션이 분배된 카드 28장 사이에 있어요. 그걸 나머지 세 사람이 들고 죽은 카드가 6장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들의 오픈 카드는 알고 있고요. 히든 카드를 2장씩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이 죽었는데 요 세 사람이 각각 2장씩 히든으로 가지고 있던 6장의 카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6장 더해서 30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정확한지 않은데, 여기 박태도 들어가 있군요. 정태도 들어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 박태가 모르는 카드는 30장이에요. 여기 24장은 아직 딜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죽은 사람, 박태까지 포함해서 죽은 사람 카드 6장.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세인이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나, 그 박태가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는 박태가 알고 있어요. 후세인의 히든 카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인포메이션은 30장이고요. 그 중에 한 장이 그 후세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태가 담배를 뽀꼼뽀꼼 피면서 컨디셔널 프로버빌티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도박에서는 이런 걸 29대 1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30가지 케이스 중에서 내가 29 케이스고 상대방이 1 케이스라는 거죠. 계산 빨라요. 이길 확률 96.7%. 콜 그렇습니다. 콜이라는 건 상대방이 배팅한 것만큼 배팅을 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일본이에요. 이름이 스즈키인가 그런데. 얘는 후세인, 얘는 정태. 여기 또 있습니다. 몇 명.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만화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컷은 요 컷입니다. 이게
그 자기가 계산한 게 지금 그러니까 후세인이 에이스들 그러니까 후세인이 스트레이트 플러시 뜰 확률이 6만 분의 1이 아니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스티플이 뜰 확률은 52장의 카드 중에서 7장을 받았을 때 거기서 스티플이 뜰 확률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후세인이 한 장의 카드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때 후세인의 카드가 스트레이트 플러시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적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적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이 정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받아들이고 후세인이 스티플이 뜰 확률이 몇 개냐, 총 경우의 수가 30가지 경우가 있었고 그 중에 한 경우가 스티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3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요 정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요 이그젬플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요 이그젬플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오케이.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거를 해보겠습니다. 요 더블 에이스 문제는 제가 충분히 그 PPT에 써놨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birthday problem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birthday problem이라는 건 뭐냐면 n명의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그리고 몇 명이 모여 있을 때 그 생일이 같은 확률이 그러니까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가 넘는 미니멈 넘버가 얼마냐,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부터 얘기를 해드리면은 23명이면 돼요. 저기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실에라고 그러죠. 여기 교실에 n명의 사람이 있어요. n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p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어떤 이벤트냐면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률이 나올 텐데
요 확률이 50%가 넘거나 같게 되는 최소의 n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n이 예를 들어서 366명이면은 피전홀에 의해서 PNA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other extreme으로 n이 1이면은 요 확률은 제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둘기. 피전홀 프린시플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요거 일단은 조금 가정이 몇 개 필요합니다. 가정이 몇 개 필요한데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 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에 있지? 파이스 프로버티. 여기 있네요. Burst CSV. 요게 지금 요 데이터를 보면 요게 미국 데이터일 텐데 요게 69년 1월 1일 피메일이 요만큼 태어났다는 거고요. 69년 1월 1일 메일이 요만큼 태어났다는 거고 69년 1월 2일 피메일이 요렇게 태어났다는 거고 메일이 요렇게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 그림으로 해서 요게 1969년도에 미국에서 메일 피메일이 태어난 그 날짜거든요. 그 데이터인데 요거를 그림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저거 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요. 미안해요. 그림 저가 판다스라는 패키지고요. 판다스는 엑셀 파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코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저가 이제 가정을 심플리파이 할 거거든요. 그 가정을 심플리파이 하지 않으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아까 봤던 파일을 요게 CSV 파일이라는 거고요. 요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판다스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위해서 매플로라이브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간단하게 코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패키지를 임포트 했습니다. 파이썬에서. 그 다음에 판다스에 아까 그게 CS 파일인데 read CSV라는 게 있어요.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까 파일 패스가 데이터 폴더에 birth CSV였습니다. 캐피탈 S가 있군요. 그래서 앞에를 조금 프린트 해보죠. 제대로 되는지. 그러니까 1969년 1월 1일 날 피메일이 이렇게, 메일이 이렇게. 1월 2일 날 피메일이 이렇게, 메일이 이렇게. 그냥 피메일 거만 불러와서 플로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지금 이게 데이터 프레임인데 birth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birth면 그러면 날짜별로 남자 여자인가 여자 남자인가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렇게 될 텐데 그거를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복수군요. 원래 이거 맨 마지막에 왜 그러지? 맨 마지막에 뭔가가 있나 보네요. 이게, 이게 69년 거만 있는 게 아니군요. 1969년 거만 긁어오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오고, 오케이. 그래서, 파싱을 좀 해야겠네. 귀찮네요. 이렇게 합시다. 요 birth를 가져오는데 다 가져오지 말고 처음부터 365 곱하기 2까지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9년 거만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메일, 피메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365 곱하기 2 사실은 플러스 1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게 1969년이 365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아마 2월 29일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매일 피메일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만. 여기 예.
아. 이렇게 birth가 0, 1, 2, 3, 4, 4네. 오케이. 이렇게 됐는데, 예, 제가 요걸 보여주려고. 예, 요게 1962년도 데이터인데, 예, 보시면 여기 쭉쭉 빠지죠. 여기, 그러니까 요 날에는 거의 출생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게 1962년 데이터인데, 이게 1962년도 데이터인데, 여기 요런 날짜 보면 birth가 뚝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 주말은 여기 지글지글하는 게 주말입니다. 요거는 주말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출생신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신고서 작성을 해서 나중에 관공서에다 넘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할리데이입니다. 휴일이에요, 휴일. 월말인가? 1, 2, 3, 4, 5, 6, 7, 8, 9, 10, 11. 거의 월말 분위기네요. 그럴 개연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글지글하죠? 그거는 월화수목금토일 그 휴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산부인과 의사도 좀 쉬고 싶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말에는 이제 스케줄 좀 조정을 해서 출산도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주말을 피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좀 지글지글한 이펙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시즈널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낮죠. 예. 이게 여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시즈널 이펙트도 좀 있고요. 이거 헐리데이 이펙트가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 보통 헐리데이 이펙트인데 보니까 굉장히 레귤러하게 있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요거 계산을 할 적에 우리가 가정을 할 건데 무슨 가정을 할 거냐면, 가정은 첫 번째 가정은 2월 29일은 없다. 예, 2월 29일은 없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1년은 365일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더 시어리어스한 거는 홀리데이 이펙트 없다. 세 번째는 위켄드 이펙트 없다. 그 다음에 시즈널 이펙트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쌍둥이 없다. 쌍둥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365일 중에서 하루를 랜덤하게 셀렉트해서 태어난다.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쌍둥이는 태어나면 날짜가 같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가정 하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하면 이제 계산은 간단합니다. 컴플리먼트를 보죠. 1 빼기 pn 그러면 이게 n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n명의 사람이 다 생일이 다른 확률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BK를 이용할 텐데 BK는 처음 K명의 사람이 birthday가 다 다르다는 걸 가정을 그런 사건을 BK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이벤트는 N명의 사람이 다 생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 한 명이 생일이 다르고요. 처음 두 명이 생일이 다르고 처음 세 명이 생일이 다르고 처음 네 명이 생일이 다르고 처음 N명이 생일이 다르고 그렇게 그 이벤트가 만족이 되면 n명의 사람이 다 생일이 다를 거고요. 그러면 요 체인 룰을 씁니다. 체인 룰을 써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걸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 처음 한 명의 생일이 다를 확률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한 명의 생일이 다른데 조금 더 그 다음에 요 컨디셔닝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처음 한 명의 생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처음 두 명의 생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처음 두 명의 생일이 다른 거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 한 명의 생일이 다르고 그리고 처음 두 명의 생일이 다르고 처음 세 명의 생일이 다르고 그리고 처음 n-1명의 생일이 다르면 그거는 처음 n-1명의 생일이 다른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는데 처음 한 명의 생일이 다를 확률은 1이고요. 처음 한 명의 생일이 달라요. 그럴 때 처음 두 명의 생일이 다를 확률은 첫 번째 사람이 occupy한 birthday를 피해서 두 번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365분의 364고요. 이 경우 맨 마지막 경우를 보겠습니다. 처음 n-1명의 사람이 달라요. 그러면 상황이 어떤 경우냐면 1, 2, 3 해서 365에 슬롯이 있을 때 처음 n-1명의 생일이 다르다는 거는 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n-1번째 사람이 occupy한 생일이 다 다르고요. 그 얘기는 365개의 슬롯 중에서 n-1개의 슬롯이 occupy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n번째 사람이 요 bn이 발생을 하려면 요 n-1 사람이 occupy한 슬롯을 제외한 나머지 슬롯을 잘 뽑아서 n번째 사람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슬롯의 개수는 365개고요. n-1개의 슬롯은 occupy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bn이 되려면 나머지 365개 중에서 이 occupy 된 슬롯을 제외한 나머지 슬롯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파이썬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떻게 처음에 계산을 했냐면 제가 수식에 좀 약해서 코드를 잘 못 짜서 처음에 요거를 1 빼기 x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 2의 마이너스 x로 분사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1 빼기 x죠. 근데 x가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로 분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의 마이너스 x로 분사할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요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게 0.5라고 그러면 요게 로그 치하고 그 다음에 n 계산을 해보면 대충 23 근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22일 때
0.4757이 되고요. 23일 때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24일 때 당연히 50%가 넘고요. 그래서 이 birthday problem의 문제는 23명일 때 50%가 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가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었냐면 우리가 계산한 가정은 2월 29일 없고요. 헐리데이 이펙트 없고 위켄드 이펙트 없고 시즈널 이펙트 없고 쌍둥이 없고 다 독립적으로 균일하게 6번 균일하게 365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그때 생일이 된다. 그런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요거는 매틀랩 코드입니다. 제가 옛날에 매틀랩으로 코딩할 때 제가 그린 거고요. 그래서 요게 매칭이 있을 확률을 여기 X축은 number of people in class고요. 요 Y축은 probability of matching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0%고 여기가 23일 때 여기가 50%가 넘습니다. 23이라는 숫자는 쉽게 생각하면 축구 경기를 하면 토트넘 팀 11명, 나머지 팀 11명, 주심 1명 하면 23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산에 의하면. 지금 시청자가 62명인데 그러면 62명이면은 여기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요 61명으로 줄었네요. 61명 중에서 birthday가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갑자기 출석을 안 불렀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인증번호 출석이 되나 모르겠네요. 예. 예, 그거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probability B3, B4를 해보죠. B1, B2, B3. 예. 미안해요. 전체 출석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B1이라는 건 어떤 이벤트냐면 첫 번째 사람이 차준석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차준석에 한 사람이 있는데 생일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가 B1이고요. B2는 두 사람이 있어요. 차준석이 있고 염경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생일이 다 다르다고요. B3는 차준석이 있고 염경훈이 있고 그 다음에 박수연이 있네요. 박수연이 이렇게 있는데 생일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고요. 그러면 B4는 뭐냐면은 B4는
차준석, 염경원, 박수연, 하성철이 있네요. 하성철 요 사람들이 생일이 다 다르다는 이벤트고요. 그러면 B1 인터섹션, B2 인터섹션, B3는 B3죠. 그러니까 요거는 B3랑 같아요. 따라서 요거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몬티올 프로블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뉴욕 타임스에 굉장히 좋은 시뮬레이터가 있었는데 요새 뉴욕 타임스도 좀 돈이 없나 봐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시뮬레이터만 있더라고요. 오케이. 몬티올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 게임 호스트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Let's Make a Deal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옛날에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그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이 요런 게임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몬티올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히스토리는 재밌습니다. 한번 구글링 하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게임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게임쇼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간 겁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갔고요. 그러면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차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기면. 그래서 요 세 개의 문이 있고요. 그 세 개의 문 중에 한 문에 그 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데 비주얼 이펙트를 위해서 염소를 보통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한 문을 선택을 해요. 오케이, 플레이를 누르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 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몬티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 중에서 하나의 문을 열어줘요. 거기에는 염소가 있어요. 자동차가 없고. 그러고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바꿀래 말래. 그러면 바꿀 수도 있고요. 안 바꿀 수도 있어요. 안 바꾸고 그냥 스테이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죠. 안타깝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 문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몬티가 요 문을 열어줬어요. 여기 염소 있다. 그러고 이제 바꿀래 말래 그러는 겁니다. 이번엔 바꿔보죠. 이쪽으로. 자동차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죠. 여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몬티가 요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몬티가 물어보는 거죠. 바꿀래 말래. 이번엔 스테이 해보죠. 아, 자동차를 획득하게 되는군요. 여기를 열어줬고요. 이번에는 바꿔보죠. 이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최종 선택이 되는 거고요. 아, 이번엔 자동차를 획득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 몬티올 프로블럼은 뭐냐면 바꿀래 말래 할 적에 바꿀 건가 말 건가 그거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 1은 스테이 하는 전략이고요. 전략 2는 체인지 하는 전략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전략 2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전략 2를 선택을 하면 이 스테이 전략을 썼을 때는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체인지 전략을 선택을 했을 때는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더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전략을 썼을 때는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3분의 1인데 전략을 바꾼다고는 전략을 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더블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왜 더블이 되는지 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스테이 하는 거, probable 전략 1이라고 해서 여기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은 이게 최종적으로 자동차 획득하는 사건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한 문이 잭팟이면은 자동차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초이스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 1에서는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획득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획득하지 못하는 거죠. 자, 전략 2를 보죠. 여기는 체인지 하는 겁니다. 체인지 하는 거. 그래서 C는 어떤 이벤트냐면 자동차 획득이고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이벤트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A라고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에서 자동차 있는 문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전략 2를 사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요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겠습니다. CA하고 CA 컴플리먼트. 여기서 사용하는 게 뭔가요? 무슨 아이덴티티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여기 C라는 이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쪼갠 겁니다. 여기가 CA고요. 여기는 CA 컴플리먼트. 여기 오메가고 여기는 A고 여기는 A 컴플리먼트. 그러면 C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여기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 플러스 여기 묻어있는 진흙의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divide and conquer. 그거를 다른 말로 total probability로 divide and conquer입니다. divide and conquer인데 확률론에서는 total probability로라고 보통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확률은 이렇게 써요. 요거는 뭘 썼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무슨 아이덴티티를 사용했나요? 네, 체인 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확률은 얼마인가요? probability of A는 예,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이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예, 3분의 2예요. 자, 이제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확률이 얼마인가요? 예, 이거 0입니다. 왜 그런가 잘 생각을 해보죠. 0이에요. 자, 요거를 보죠. 왜 그런가? A라는 건 뭐냐면, first stage에서 자동차 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는 염소가 있고요. 근데 처음에 first choice가 여기 이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 자동차 있는 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몬티가 요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change니까 이게 final choic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제로입니다. 자, 이 확률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세요. 이 확률은 2예요. 왜 그런가 보죠. A 컴플리먼트가 발생을 했어요. A 컴플리먼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어딘가에 있고 염소가 어딘가에 있고요. 근데 A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처음에 잘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몬티는 이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파이널 초이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열면 자동차가 획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전략을 구사를 했다고 그러면 3분의 1일 텐데 그 체인지 전략을 구사를 하면 그 성공할 확률이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몬티올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일화들이 있고요. 구글링해서 한번 히스토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몬티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가 학생일 때 저도 이거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쇼 호스트여서 이 문제를 몬티올 프로블럼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이게 옛날에 뉴욕타임스에 이런 시뮬레이터가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건데 어느 순간 찾아보니까 이 시뮬레이터가 사라졌더라고요. 요새 뉴욕타임스도 돈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그젬플인데 보시죠. 어떤 문제인가? false positive라는 용어에 조금 익숙해셔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양성 반응이 일어났고, 양성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는 어떤 테스팅에서 어떤 걸 디텍트 하고자 하는 질병에 대해서 포지티브 반응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그 질병이 있다는 거고요. false positive라는 건 뭐냐면
테스트에서는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있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질병이 없는 거를 false positiv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를 좀 보시죠. 이게 blood test인데 blood test가 어떤 디지즈를 디텍트 하는데 95%의 이펙티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95%냐면 이런 경우예요. 실제로 질병이 있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을 블러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질병이 있다고 판독할 확률이 이게 95%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을,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 false positive,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사람한테 질병이 있다고 판독할 확률이 false positive인데 그 확률이 1%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건강한 경우를 캐피탈 H라고 표시를 했고요. 블러드 테스트 결과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걸 소문자 H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D는 실제로 그 사람이 질병이 있는 케이스를 캐피탈 D라고 했고, 블러드 테스트 결과 그 사람이 질병이 있다고 판독할 확률이 스몰 d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센텐스가 뭐냐면은 질병이 있는 사람을 블러드 테스트를 했을 때 질병이 있다고 판독할 확률이 95%예요. 그러니까 여기 질병이 있는 사람을 테스트했을 때 질병이 있다고 판독할 확률이 95%고요. 그 얘기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테스트했을 때 건강하다고 판독할 확률이 5%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false positive가 1%예요. false positive가 1%예요. 그 얘기는 건강한 사람을 테스팅을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이 1%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건강한 사람을 테스팅했을 때 건강하다고 판독할 확률이 99%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뭐냐면 실제 파퓰레이션에서 그 질병이 있는 파퓰레이션이 0.01%예요. 그러니까 10,000명당 1명이 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그 디지즈가 있을 확률은 0.01%고요. 나머지 99.99%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테스트를 했는데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질병이 있을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고요. 요거를 제가 조금 기계적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좀 실제적으로 시츄에이션을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 결과 질병이 있다고 나왔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질병이 있을 확률이 얼마일까? 그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조건부 확률을 보면 요 인포메이션에 없어요. 요 조건부 확률을 보면 주어진 인포메이션에 없고요. 그런데
제일 비슷한 놈이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요게. 그런데 지금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요 확률하고 요 확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위치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베이스 룰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데 요거를 바꿔주고요. 요걸 바꿔주고 correction factor를 곱해주고 나눠줘요. 이게 베이스 룰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divide and conquer 써가지고 요 부분은 해볼까요? 오케이. 쓰면서 얘기하죠. probability D 기분 D예요. 그러면 이거는 probability D 거꾸로 반대로 순서 바꿔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곱해줘서 intersection probability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곱해줘야 요거를 곱해줘야 여기가 probability DD가 돼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 똑같은 확률이 나오려면 요 small d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 룰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킵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 probability D는 이 probability D는 0.0001이고요. 요거는 0.95%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건강한 케이스가 있고 디지즈가 있는 케이스가 있죠. 여기서 사용한 게 무슨 로예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total probability row입니다. total probability row. 그 다음에 요거를 probability H, probability D 기분 H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probability D, probability H 기분 D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데이터 인포메이션에 없어요. 요거가 있고 요게 있지 요게 없고 요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를 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probability D, probability D 기분 D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probability D, probability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에 요 데이터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컴포즈를 하고요. 요 디컴포즈는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디컴포즈 하는 걸 예, 체인 룰입니다. 체인 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 베이스 룰을 쓴 거고요. 여기는 체인 룰을 썼고요. 이쪽은 토탈 프로버티 룰하고 체인 룰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각각의 항들은 여기서 이 인포메이션에 있는 거고요. 예,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0.0094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예, 제가 요게 요런데 저 딸내미가 저기 이런 거 공부할 적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총 파퓰레이션에서 보면 99.99%의 사람이 건강하고요. 0.01%의 사람이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테스팅을 했다고 그래 보죠.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그냥 아이디얼리 모든 사람을 다 테스팅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포지티브가 나올 확률은 1%예요. 건강한 사람이 포지티브가 나올 확률은 1%고요. 디지즈 있는 사람이 포지티브가 나올 확률은 95%예요. 그러면 99.99% 중에서 1%가 디지즈가 있다고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걸 99.99 BP라고 표현하는데 이 BP는 그러니까 1%가 100BP입니다. 그래서 99.99%의 1%면 99.99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0.01%의 95%는 0.95 베이스 포인트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포지티브가 나온 그 테스트 결과 포지티브가 나온 상황에서 실제로 건강한 사람하고 디지즈가 있는 사람의 그 질량 분포를 보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디지즈가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몰 디지즈면 포지티브죠. 포지티브가 나온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과 질병 있는 사람의 그 질량 분포를 보면 여기는 99.99, 여기가 99.99 어떤 유닛 하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0.95 그러면 실제 확률은 99.99 플러스 0.95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도 99.99 나누기 0.9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팅 결과 포지티브가 나오는데 실제로 디지즈가 있을 확률은 이겁니다. 0.95 99.95 0.95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이게 조금, 뭐, 그래서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프랙티컬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걸 세팅을 할 적에는, 에이즈를 제가 좀 마음에 벤치마킹하고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에이즈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에이즈에 관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상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 국민으로 봤을 때 그 에이즈라는 그 질병이 이 파퓰레이션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요거 세팅할 때는 10,000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게 0.01%라는 게 제가 어디서 본 데이터를 보고 0.01%라고 세팅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에이즈가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당뇨병하고 비슷하게 그냥 주기적으로 약만 먹으면 그러니까 100% 큐어는 안 되지만 매니지먼트가 되는 겁니다. 당뇨병도 그 큐어는 안 되지만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즈도 제가 알기로는 큐어는 안 되는데 당뇨병식으로 주기적으로 약을 먹는 건지 주사를 먹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런데 불치병이라고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고등학교 친구 아빠가 그 병원을 하는데 걔네 병원에 잠깐 놀러 갔어요. 근데 아빠가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테스팅을 한 겁니다. 공짜로 해줄게 그러면서 했는데 에이즈 결과가 포지티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요 테스팅 이 퍼포먼스가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테스팅이에요.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판독할 확률이 95%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할 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다고 테스트가 나올 결과가 나올 확률이 99%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블러드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했는데 에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에이즈가 있을 확률은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는 그 당뇨병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질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오케이. 요 그림도 제가 그리긴 그렸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요 문제 한 6분 남았는데 요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넘겨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52장의 카드가 있어요. 52장의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두 개의 카드를 뽑았을 때 두 장의 카드가 다 에이스일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인포메이션이 달라요. 조건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가 들어있다는 인포메이션이고요. 그러니까 52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의 카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에이스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두 장 다 에이스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 A1이라는 거는 스페이드 에이스가 들어갔다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에이스가 들어있다는, 두 장 중에 에이스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두 장 중에 스페이드 에이스가 들어있다는 인포메이션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두 장 다 에이스일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요 두 확률이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스페이드 에이스가 들어있다는 인포메이션 하에서 두 장 다 에이스일 확률은 이렇게 되고요. 5%, 한 6% 되고요. 에이스가 들어있다는 인포메이션 하에서 두 장 다 에이스일 확률은 3%예요. 집에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은 뭐 간단합니다. 자, 여기 요거 계산을 해보죠. 두 장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이드 에이스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두 장 다 에이스가 되려면 나머지 한 장이 에이스면 되겠죠. 그러면 51장의 카드가 가능하고요. 그 중에 석 장이 나머지 에이스거든요. 그러니까 51개 케이스 중에서 세 가지 케이스가 더블 에이스를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하면 한 5%, 6%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요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 정의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보통 정의를 이용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를 이용했어요. 정의를 이용했고요. 그러면 요거를 보죠. 요 A 인터섹션 B를 보면 요거는 A라는 거는 두 장 중에 에이스가 있다는 거고요. B라는 사건은 두 장 다 에이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 확률은 B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probability B 이렇게 됐고, 요거는 에이스가 있다는 사건인데 컴플리먼트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요거는 에이스가 두 장 받았는데 두 장 다 에이스가 아니라는 사건이고요. 그러면 요거 두 장 다 에이스일 사건은 52choose 2 중에서 52choose 요 확률은 52장에서 두 장을 랜덤하게 뽑고요. 순서에 상관없이 그 중에서 두 장 다 에이스라고 그러니까 넉 장의 에이스가 있는데 그 장에 두 장을 위다우트로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요 확률은 52장 중에서 두 장을 위다우트 오더로 뽑는데 에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48장 중에서 두 장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3% 조금 넘게 나와요.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희한합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할 거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